네, 이제 이번 주부터, 네, 이제 그 다음 주 26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6일에서 27일 날 넘어가는 새벽 3시죠. 네, 금리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른바 이제 패드와치, 패드와치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측하는 툴이고요. CME가 운영합니다. 이게 금리 발표가 이제 한 일주일, 한 7, 8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조금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보시면 현재 기준 금리는 미국은 이제 밴드니까 5.0에서 5.25 밴드인데 여전히 현재 이 시각까지 0.25%를 올릴 가능성, 그러니까 5.25에서 5.5까지 갈 가능성을 현재 페드와치는 97% 현재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만 놓고 보면 거의 뭐 0.25 금리는 거의 올린다고 현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금리 발표 전에 특별한 지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반전시킬 만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이대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고용 지표가 있거나 물가 지표가 있거나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물가 지표가 지난 7일 날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고용 지표가 있었고 고용 지표는 하회했지만 20만 건 전후로 해서 조금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물가 지표도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날 3.0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의 여러 인사들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거의 마지막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형태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페드와치상 금리를 거의 근데 거의 이게 아마 거의 라스트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금리 올리면 거의 라스트. 그러니까 주식시장 반응은 마지막이라는 내용들이 거꾸로 이제 표출이 되면 이제 금리 다 올렸다라는 게 표출되면 오히려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할 그 시점에서는 조금 주식시장에 밀릴 수가 있지만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라는 또 확신이 들면 주식시장은 바로 환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미 시장은 97% 이상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현재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와 이제 더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분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기 우리나라로 보면 EQ죠, EQ. EQ.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가 이제 1Q고 그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가 여러분 EQ잖아요. 그래서 EQ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뭐 여러 이미 기업들이 뭐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건 이제 내일 있을 테크주들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내일 있을 테슬라 실적 발표. 근데 이미 주식시장은 이미 나스닥 지수는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요. 미리 그 발표 전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다 올려놓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랠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가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테슬라 정도,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 5시 한 15분? 5시 10분? 이 정도에 발표합니다. 이 금융주들은 뭐 그렇게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이렇게 금융주들은 이제 다우지수나 S&P 500을 움직이는 견이 있는데도 나스닥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금융주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테슬라와 넷플릭스. 그러니까 아마 실적이 조금 안 좋으면 또 엄청 순간 한 2%씩 빠지고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식시장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안 좋으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그렇고요. 목요일 날 TSMC는 아시다시피 대만회사죠. 대만회사. 전 세계 1위의 그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회사죠. 쉬운 말로 그 에이직이라고 하는 그 회사고, 삼성전자를 이미 뛰어넘은 상태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예를 들면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30에 포함된 종목이라 이제 세계적인 화학, 생필품 및 화학 이런 회사라고 봐야죠. 이 의약품도 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 의약품도 있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화장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필립 몰리스 이런 담배 회사.
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어쨌든 주요 기업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만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 이게 금요일 날. 이게 거의 이번 주는 거의 테슬라하고 넷플릭스가 아마 주도할 거라고, 시장을 주도할 걸로 보여주고요. 이제 다음 주도 잠깐 리뷰해보면요, 여러분. 다음 주. 네, 이제 항상 실적 발표의 마지막 정점은요, 여러분, 애플입니다, 애플. 네,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은 별거, 뭐, 도미노 피자,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익숙히 아는. 네, 이제 테크 기업들, 빅파이브들, 이제 화요일 날이네요. 화요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이게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 마소와 구글, 알파벳 A와 알파벳 C, 네,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비자나 이런 회사들은 뭐 실적이 뭐 항상 좋았기 때문에 비자 카드 영업이익률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서 60%입니다, 60%.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알짜로 버는 회사는 비자 카드예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면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수수료가 한 0.9%에서 뭐 이렇게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비자 카드 긁으면 0.9%, 1%가 그냥 비자로 다 들어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저기 뭐랄까요? 수익 구조를 갖고 있죠. 네, 이제 그랬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 굉장히 정점으로 봐야 되겠죠. 화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네, 그 다음에 뭐 제너럴 모터스가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3M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시가총액도 뭐 많이 쪼그라드는 상태라.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금리 발표하는 수요일 날 페이스북 메타가 예정이 돼 있고, 코카콜라도 예정이 돼 있는데, 코카콜라는 뭐 실적이 워낙 꾸준해서 여러분들이 뭐 경기가 아무리 안 좋고 힘들어도 콜라 안 드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콜라는 뭐 워낙 안정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 팡이라고 하는 이 페이스북, 그 알파벳, 그다음에 애플, 넷플릭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구글이고, 죄송합니다. 구글, 그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넷플릭스, 이랬는데 지금 이제 메가죠, 메가. 그래서 마소와 내내 저기 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걔들을 통칭해서 메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은 항상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마지막에. 아마 애플은 다다음 주일 거예요. 다다음 주. 아마존닷컴이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리 발표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27일 날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뭐 목요일, 이때가 아주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금리 발표가 엮여 있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말씀드린 빅스는 좀 매수를 하는 게 맞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아마 여기 애플은 아마 다다음 주에 할 것 같아. 다다음 주. 이때나 아니면 뭐 31일이나. 애플이 지금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마지막 날 껴있나? 애플이 항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애플은 천상 이렇게 보면 저기 언제는 지금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애플은 여기 31일이나 1일날 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아요. 미리 그런 부분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미리 좀 올려놓은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나스닥 지수가.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나스닥 지수 미리 이렇게 거의 계율적으로 여러분 거의 다 와 있어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시작된 상승이 거의 마지막 5%까지 다 쓴 거라, 실적 발표 시즌과 금리 인상 앞두고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리뷰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